위에 3부 구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권력 구조의 문제, 그다음 정치적 분열의 문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갖고 있는 그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그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그런 관점을 갖고 항상 노력해온 현장에서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집권 체제의 稳固한 문제 여기에 발제 토론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나중에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조선시대에 제가 잘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신공치라고 하는 살인파의 사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개입을 위한 명분일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제 오래전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 말을 했던 그 거버넌스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같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기도를 보면 현실연합법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연합법 체계에는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이 만들어졌던 거죠. 매우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자치와 분권에 관한 내용은 두 개 조항에 몇 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용어 자체가 지방자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우 이후에 개정할 때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축성장 과정에서 이제는 성취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나름의 효용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들 창의적 역할을 보장받고 또 이를 융합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또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 보완한 지 벌써 한 세대가 지났죠. 그동안에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헌법에 담겨있는 주권쟁의의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담았던 것, 그리고 주민 참여를 여러 가지 행정참여 권한을 강화한 것, 또 이 보충성의 원리를 도입한 것, 또 의회 권리 강화한 것,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을 국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 단기적으로는 10대3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0년인가요? 그때는 국세 지방세 기준이 26.3%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다시 23%로 주저앉았는데 23%는 2014년 수준이에요. 되돌아가 버린 거죠. 1, 2단계 재정분권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고 그중에 핵심적으로 지방 소비세율을 상당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너무 높아지기도 했는데 뒤로 또 빼버리는 거예요. 국세에서 지방세에 전환돼야 될 부분들을 다시 그 재원을 줄여버리면서 승계 효과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세 비중이 46%, 독일이 53%, 캐나다는 55%.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조사 체계가 비슷한데 37% 우리나라의 이 지방세 비중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변화됐다라고 느끼는 일선의 변화에 대한 느낌은 사실상 별로 없는 느낌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존의 관행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근데 이 종부세가 결국은 부동산 교부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전부 다 기초단체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게 기초단체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윤석열 정부의 때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시지가 인하하면서 그 부동산세 실질적인 인하하고 똑같은 요구가 나타나니까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으면서도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새로 시행해서 지방정부의 세제나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제도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무용지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종부세 인하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 같은 경우도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정부가 몇 프로, 방역이 몇 프로, 지방이 몇 프로 이렇게 매칭으로 하죠. 처음에는 그것도 매우 힘든 일인데 점점 국고보조를 줄여가요. 그러면 그 부담을 전부 다 지방정부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염두가 엄두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지방 소멸 이야기가 있고 인구 소멸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 협력개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한 문제를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차원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협력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앙 집권적 체계, 행정체계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이고 중속적인 이런 관계가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민간과의 협력 같은 경우도 과거에 동원형이었는데 동원형에서 참여형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틀을 넘어서 이제는 권한을 가진 참여, 협치형 참여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역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과연 민간 협력을 위해서 민간 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성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로 이전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당수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에 대해서 마치 생사의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유인태 의원이나 또 김영대 의원님 두 분은 제가 오랫동안 함께 또 오셔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깊게 알고 있고 김희성 의원님도 이 자리에 오신 거 보면 그렇지 않을까 믿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 정치를 제대로 해야 지방의 여러 가지 위기에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지방정치로 진출할 수 있는 인적 충원 구조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당공천제 지방 기초에 대한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떤 과제로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개정 논의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치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서 분권화된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연기하고 또 과세 자주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중앙지방협력회의 그것을 운영을 내시화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는 빠져 있습니다. 방역만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나 인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공천제, 기초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검토 이것이 필요가 되지 않나. 민관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난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다가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적 주체가 주민자치회입니다.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항, 이것이 논의되다가 빠졌는데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 기초단위 민간협력법원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 대한 규정을 다시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22년에 가장 최근에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만 신청조사를 하는데 각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법원, 검찰, 경찰, 그리고 지방정부, 국회,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 4.7도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다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이 국회가 제일 꼴찌로 4.7도에 2.0이었고요. 중앙정부, 법원, 검찰, 경찰이 공교롭게 다 2.4였습니다.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방정부는 2.6이었어요. 단지 22년이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한 3, 4년 동안의 통계를 다 보면 중앙정부하고 비슷하거나 지방정부가 더 신뢰도를 높았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력과 재원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면 제대로 할 수가 있겠나? 괜히 권한과 재원을 주면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나름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에 또 자치분권 국가의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가 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